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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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Have you seen that girl? Yes, you know she bad. She got me crash and burn. Hold up. 오늘 7월 11일 첫 노래로 BAP의 대박 사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칙인 걸 너의 눈, 그 모든 게 나의 맘을 다 흔들어 놓은 걸 잊지 못할 오늘 7월 11일 첫 노래로 BAP의 대박 사건 듣고 왔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약간 좀 흐리멍텅하네요. 네, 저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주말부터 쭉 이번 주까지 쭉 비가 쭉쭉 이렇게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네요. 제가 일기예보에서는 저번 주 주말부터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뭐 다음 주까지 거의 뭐 비가 계속해서 오는 그런 뭐 장마를 이제 형성한다고 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영화 보려고 하다가 그 예매를 했었는데 비가 온다길래 제가 다시 취소시켰거든요. 그런데 어제 비가 안 왔죠. 어제 굉장히 더웠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좀 덥긴 한데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또 태풍도 올라온다잖아요. 그 저쪽 뭐야? 지금 대만을 한창 그 때려 부시고 있었던 그 태풍이 뭐 약간 뭐 방향을 틀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슬쩍 와가지고 뭐 우리 남부 지방 네 여기죠 네 여기에요 여기 울산 쪽 이쪽 지방에 이제 비를 조금 내린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태풍이 삐져가지고 딴 데 갔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안 옵니다. 네. 뭐 오겠죠 뭐. 네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좀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쪽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또 괜히 또 약속 때문에 만나러 가다가 그 아는 사람, 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가다가 비 오고 비 맞고 그러면 조금 짜증 나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 비 맞는 거를 은근히 좀 즐겨요. 약간 변태 같아가지고 비 맞고 돌아다니는 거 가끔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비 오는 날 정말로 이제 반바지랑 그 반팔티 입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약간 이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은 비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괜히 또 비 와가지고 네, 그 양반이 또 비 맞아가지고 저한테 좀 짜증내면은 네, 제가 또 굉장히 착하고 순수하면서 그런 이제 온화한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네. 월요일 오늘 월요일 첫 시간부터 약간 이상한 소리를 했었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건강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건강상식에서도 어떤 그 여름철 하면은 약간 떠오르는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부 세계 속으로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보는 그런 시간인데 다른 나라에 어디 뭐 가볼 만한 곳이 있을까 하다가 굉장히 그 돈 많은 나라죠. 저쪽 두바이 쪽에 어떤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한번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는데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근데 신청곡이 조금 당혹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 약간 그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신청곡 칸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그 종이랑 볼펜을 놨어요. 근데 종이가 한 반쯤 찢어져 있고 그 위에다가 꽃병, 양희은 이렇게 딱 써놓고 가셨어요. 굉장히 시크하시네. 네. 아니면 밑에 그 사연이 써 있었는데 그게 뭐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찢어버렸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이 반 찢어진 종이에 양희은 누나의 꽃병을 신청하셔서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희은 참
네, 노래 잘하죠. 네, 어쨌거나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양희은의 꽃병 신청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상식 시간인데 오늘 건강상식 시간에서는 여름철이 되면은 약간 조금 그 심심치 않게 기사에서 볼 수 없는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질병, 되게 좀 급성 또는 이제 만성 질환인 음식 안에 독이 있다는 질환, 바로 식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여름 정도 이 정도쯤 되면은 약간 그 기사나 뉴스에 뭐 어떤 무슨 학교 뭐 집단 식중독 발생 뭐 이래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먹을 거로 장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약간 그런 거가 요즘에는 뭐 그나마 덜 하지만 그래도 좀 한번 인식하자는 의미에서 식중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적인 질환, 문자 그대로 뭐 음식에 음식 안에 독이 들어있는 네, 뭐 그런 질환이라고 하는 식중독.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죠.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말을 어렵게 꽈놨는데 그냥 뭐 그 잘못 먹고 이렇게 약간 그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감염되는 뭐 그런 질환을 이제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전문 용어로 WHO라고 하는데 이 WHO에서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서 이제 뭐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들 그냥 지들 알아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의외로 이거 생각보다 여름에 이 식중독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름보다는 봄이나 가을에 오히려 더 많습니다. 반면 이제 온도가 낮고 건조한 겨울에는 어느 정도 이 식중독이 잘 이게 안 나요. 네, 사실 이제 겨울철에 약간 식중독 비스무리한 그 느낌이 들면은 그건 식중독이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라는 녀석이 이제 겨울철에 좀 한 건데 뭐 비슷한 거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좀 달라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아도 이게 막 지들끼리 막 좋다고 활개치기 때문에 사실 여름이나 뭐 봄, 가을 이런 거보다는 노로바이러스를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3년 전인가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한번 걸렸던 적이 있어요. 장염 같은 거를. 야, 사람이 정말 좀비가 되더만. 네. 정말 그 굉장히 활달하고 쾌활한 사람이 단 몇 시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갑자기 얼굴이 정말 획획 바뀌어요. 그 사람이 막 표정이 되게 밝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읽어지더니 거의 뭐 힘없이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의 누워 있어야 됩니다. 네, 화장실도 거의 못 가요. 네, 아파가지고 약간 이 아픈 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막 배도 쿡쿡 쑤시고 막 누가 진짜 배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고 막 뺑글뺑글 돌아가고 막 그렇습니다. 네, 노르바이에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겨울철에. 네,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한번 걸려봤는데 진짜 그 사람이 할 짓이 안 되더라고 이게. 네, 어제거나 넘어가서 여름에는 이제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봄이라든지 가을에는 그런 인식이 조금은 약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식품 관리에 소홀해지기 조금 쉬운데 그래가지고 여름보다는 봄, 가을에 오히려 더 식중독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약간 그 안전불감증 같은 느낌이죠. 네. 요즘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서였는지 계절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사실 여름, 겨울 요 정도는 되게 많이 나도 여름, 가을이라든지 뭐 여름, 봄 아니면 봄, 겨울 아니면 겨울이
봄이랑 가을 뭐 이렇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요. 뭐 이게 요즘에는 봄이랑 가을이랑 약간 좀 거의 뭐 있는 듯 없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급식에서 이 식중독 사고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그런 그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예전에 비하면은 조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간혹 가다가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개선된 거죠. 네, 예전에는 뭐 식중독 뭐 어디 학교에 걸렸는데 그 옆에 학교도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뭐 식중독에 걸려도 뭐 한 개 반 아니면 뭐 몇 명, 네, 요 정도로 이제 그치기 때문에 좀 많이 나아진 상황이에요. 그나마. 네. 하지만 뭐 아직도 뭐 이것저것에서 이제 잊을만 하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더욱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최소한 그 옛말에 우리 엄마가 그랬지만 네, 먹을 것 갖다가 같이 장난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천벌 받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은 먹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 먹는 거는 더더욱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스의 Young Heart 그리고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네, 제 친구가 여자친구의 약간 그 삼촌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좀 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스친 너의 모습 멈춰버린 나의 발걸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위치스의 Young Heart 그리고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네, 제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의 삼촌 팬이기 때문에 저한테 못 들어도 저한테 굳이 이걸 좀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틀어봤습니다. 네, 참, 네.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식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분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크게 미생물에 의해 일어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식중독 이제 분류를 보게 되면은 먼저 세균성 감염형 식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물과 함께 섭취한 이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이제 경구 감염병과 이제 구분되는데 이런 종류의 식중독은 그냥 손을 잘 씻고 그 이제 음식을 좀 이제 잘 보관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식품을 먹을 때 좀 잘 가열시켜가지고 잘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병에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받는 거지만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균성 독소형 식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워 이름을. 미생물이 분비한 독소에 의해서 이제 감염된 오염된 음식을 이제 사람이 먹으면은 이제 걸리는 그런 식중독인데 어, 세균을 죽여도 독소는 뭐 거의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그 음식물을 가열해도 극소량의 독소만 없애고 웬만하면 거의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거의 웬만하면 걸리는 수준이래요. 근데 이제 식중독 걸리는 사람들 중에 이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네, 진짜 무조건 식중독에 그냥 안 될 놈은 안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식중독은 그냥 안 될 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손 씻고 뭐 그러면은 웬만하면 식중독 안 걸리는데 이 이제 세균성 독소형 식중독은 뭐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걸 잘 끓이고 뭐 그래도 그 독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걸린대요. 네, 물론 이제 뭐 하루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이거는 거의 뭐 운에 맡겨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이 바이러스성 식중독인데 공기 접촉, 이제 물 등의 경로로 식품에 침투해가지고 감염되는 이제 바이러스인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식중독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이제 원충성 식중독. 원충에 의해서 이제 감염된 원재료를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원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철에 뭐 날거 그 뭐 이렇게 생선회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원충성 식중독. 네. 근데 뭐 다 걸리진 않아요. 네. 날것을 이게 먹어도 이제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웬만한 그 조리 같은 거 잘 해가지고 그 날것 먹어도 이게 회라든지 뭐 이런 거 먹어도 잘 걸리진 않아요. 네. 보통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면역력이 조금 떨어진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은 약간 조금 그 이런 원충성 식중독이 약간 이제 있을 것 같긴 하는 그 약간의 그거를 이제 면역력이 좀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다음으로 자연독 식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재료에 자연적으로 함유한 독성 성분을 제거하지 않고 섭취했을 때 발생한 식중독이에요. 자연 상태의 많은 생물들은 이제 자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흔히 그 뭐 산딸기라든지 뭐 이런 거 잘못 이게 야생 그 산에서 먹는 거 따먹는 거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병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 자연독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산에서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이제 걸리는 뭐 그런 거예요. 보통은 이거 안 걸리죠. 네, 보통은. 네. 그리고 이제 화학성 식중독이라고 요즘에 들어와서 어떤 화학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화학적인 합성품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돼서 이게 식품 공업이라든지 농업 분야에 다량으로 사용이 되면서 요즘에 근래에 들어와서 조금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게 바로 이 화학성 식중독입니다. 특히 이제 식품 가공 과정 중에 사용되는 불법 식품 첨가물 그리고 잔류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산업폐수 등등등 어떤 중금속 오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화학 공업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 이제 식품에 녹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먹었을 때 생기는 식중독이 화학성 식중독입니다. 요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그 화학 그거를 좀 됐기 때문에 이게 포장도 잘 하고 하지만 이게 독성 물질이 잘 안 깨지는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약간 이 화학성 식중독이 조금 그 심각한 그런 게 조금 이제 대두돼가지고 그 많은 양반들이 이 어떤 불법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거 쓰지 말자고 좀 이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네, 이런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뭐 이렇게 불법 식품 첨가물 뭐 이런 거 뭐 잔류농약 뭐 중금속 뭐 이런 거 뭐 불법 화학 물질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천벌 받아야 돼요. 네. 하여튼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돼.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고.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은의 그대라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노래 듣고 어떤 식중독의 증상이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은의 그대라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식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중독의 경과라든지 증상을 보게 되면은 보통은 대부분의 식중독은 한 수시간 정도, 몇 시간 정도의 아니면은 며칠 동안 어떤 잠복기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은 주로 이제 오한, 발열,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같은 뭐 그런 것들인데 처음에는 약간 속이 약간 매승매승거리다가 증상이 진행되면은 약간 장이 꼬인 듯한 약간 그런 아픈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장염 난생처럼 걸렸다고 했잖아요. 약간 요런 느낌이 야 이게 사람이 정말 미쳐버리도록 만들겠더만. 네. 이걸 약을 저는 이게 약간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약간 체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안 가고 약국 가가지고 이제 소화제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달라고 해가지고 먹고 이제 자려고 했는데 와 이게 갑자기 세상이 뺑글뺑글 돌고 막 장은 진짜 뒤틀릴 것 같고 막 헛구역질 나오고 막 와
아직까지 그 생각하면은 그때 느낌은 정말 그 난생 처음 가장 크게 이제 아팠던 적이 그 장염 그때 걸렸 그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팠을 때가 그 예전에 독감 좀 한번 걸렸을 때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독감 한번 걸렸을 때 그거 빼고는 사실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네. 근데 그 노로바이러스 한번 걸리니까 사람이 진짜 네. 저는 뭐 한 3일 정도 갔었는데 이게 이 식중독이 보통은 한 2, 3일 정도.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길어지면은 2, 3일이 아니라 갑자기 말이 꼬이냐? 네. 2, 3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경우도 있대요. 가끔. 네, 좀 심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뭐 거의 뭐 한 3, 4시간, 네, 뭐 몇 시간 이내로 좀 안정을 되찾고 대부분은 뭐 하루라든지 뭐 한 3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제 밤에 만약에 식중독이 이제 밤에 이게 걸려가지고 진짜 미쳐버리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응급실 특진료가 아깝다고 해가지고 그냥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잘못하면은 식중독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진료가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가는 것보다는 괜찮잖아요. 네, 병원에 그 응급실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응급실 딱 한 번 가봤는데 특진료가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응급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응급실 특진료가 좀 비싸던데. 네, 뭐 어쨌거나 뭐 그래도 많이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괜찮으니까 좀 밤중에 한밤중에 아프더라도 네, 응급실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음식을 하기 전에 아니면 뭐 하기 전이든 아니면 먹는 중이든 먹기 전이든 항상 손을 씻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손 씻는 거예요. 이게 뭐 비누라든지 뭐 이런 걸로 손을 안 씻고 그냥 손을 씻어도 그 웬만한 그 병균들은 뭐 웬만한 건 다 없어지니까 이게 비누로 싹싹싹싹 하기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물로만 이렇게 손 씻으셔도 병원균이 뭐 거의 뭐 사라지니까 네, 좀 손을 자주 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비롯한 이제 음식물들을 이제 반드시 씻는 것도 중요하고 본래 그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껍질째 먹는 게 건강상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찝찝한 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먹으려면은 그냥 깎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일을 이게 깎아 먹는 거 귀찮기도 하고 이제 그 껍질에 그 이제 뭐 이게 그 영양소라든지 이런 게 많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껍질째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과든 포도든 뭐든 웬만한 거는 다 이제 그냥 껍질째 먹는 걸 선호하는데 뭐 저 같은 분들 아니면은 그냥 안전하게 껍질을 그냥 깎아가지고 드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약간 그 껍질째 먹으면 약간 맛있지 않아요? 네. 아닌가? 네. 어쨌거나 이건 넘어가서 유통기한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어디 있는 마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면은 뭐 이렇게 뭐 유통기한 같은 게 이제 적혀 있잖아요. 뭐 우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유통기한을 반드시 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팔지는 않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게 뭐 하루 이틀 남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뭐 유통기한이 뭐 모레 정도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보고 드시는 걸 그 확인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3일 있다가 뭐 여행을 어디 가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한 4일 남았다. 근데 이제 뭐 그 음식을 뭐 이틀 안에 먹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유통기한을 조금 확인한 다음에 어떤 그 다 먹는 그런 걸까지 좀 계산을 하고 사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냉장고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뭐 그냥 드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게 아깝다고 이렇게 그냥
드시지 말고 그냥 가급적 그냥 버려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과감하게. 네. 아니면은 뭐 가끔 가다가 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어떻게 뭐 처리하는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네. 안 그러면은 또 괜히 그 과일값보다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냥 지난 거는 버리는 게 나아요. 네. 그 이제 혼자 살거나 해서 음식을 오래 보관해서 먹는 경우에는 꼭 어떤 다른 그릇에 좀 덜어서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이제 음식의 온도 변화가 덜하고 사람의 침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잎의 세균이 음식에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밥 먹을 때라든지 뭐 먹을 때 이제 따로 그 그릇에다가 덜어가지고 먹는 습관을 들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이게 음식을 덜어서 주시지 않았어요. 저희는 저희 가족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이제 음식을 하고 이제 그릇 통에다가 이제 넣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콩나물 무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게 그릇 그 이제 통에다 넣으면은 그냥 그 통째로 가져와 가지고 뚜껑만 열고 그냥 거기서 먹고 이제 바로 뚜껑 닫고 다 먹으면은 뚜껑 닫고 그냥 냉장고 다시 넣는 뭐 그런 거였는데 생각해 보면은 좀 그 웬만하면은 좀 덜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저도 이제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혼자 살다가 좀 아프면은 좀 그러니까 네, 약간 좀 속상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밥 먹을 때 그 반찬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덜어서 먹는 습관을 좀 들여보려고 이제 작은 그릇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좀 덜어서 먹는 편인데 요즘에는 그런데 조금 귀찮아요. 네. 요즘엔 좀 귀찮아가지고 약간 좀 머리를 굴린 게 반찬을 덜어서 먹나 밥에다가 그냥 싹 다 넣어가지고 비벼 먹나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큰 그릇에다가 그 반찬 이제 좀 넣고 이제 고추장이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냥 싹 비벼가지고 그냥 먹는데 어쨌거나 조금 덜어 먹는 게 그 음식을 조금 더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를 권합니다. 네. 그리고 남은 채소라든지 이제 과일 같은 경우 뭐 이제 육류라든지 해류 같은 것들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냉장이라든지 냉동은 미생물 증식을 막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냉장고를 굉장히 맹신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순간 내 냉장고 냉동실을 한번 열었는데 뭐 작년 추석 때 있었던 그 생선전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 근데 이제 뭐 냉동실에 있었기 때문에 얼어 있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제 꺼내 가지고 먹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사실 네. 그런 거는 좀 심하지 않나. 네. 그냥 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조금 오래되거나 약간 좀 수상해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드시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그런 거 먹었다가 그 식중독 걸리면은 그 음식값보다 이제 병원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상온에 그 이제 하루 정도 그리고 이제 냉장하면은 일주일, 냉동하면 한 달 정도 이상 방치된 음식은 웬만하면 거의 뭐 안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음식은 일주일 내에 다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거는. 네. 웬만한 거는 이제 일주일에 먹는데 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네, 조금 의심을 좀 하시면 좋아요. 네, 약간 좀 수상하다. 약간 색깔이 너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폈다.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 혼자 사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조금 아깝다고 그냥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버리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산에서 나물이라든지 버섯을 캐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버섯이라든지 뭐 나물 이런 거는 그 촌사람들이라도 이게 어떤 게 독버섯이 아니고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이런 걸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이 뭐 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뜯어 먹겠다고 이제 가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굳이 뭐 산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캐 먹고 싶다 그러면은 잘 아는 네, 전문가를 좀 같이 그 데리고 가서 캐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름에는 그 날 음식을 조금 그 피하는 편이 좀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날 음식을 좀 되도록 먹지 않게 하는 게 좋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날 음식이라도 좀 그 괜찮게 잘 관리를 좀 하고 또 그 잘 뭐 이렇게 잘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면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우리 집에서 했던 음식이 손님이 그걸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은 약간 좀 자존심도 상하고 약간 그 어떤 이미지상의 그런 타격도 입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신경을 쓰여서 이제 음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날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긴 해요. 근데 어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아무리 좀 조리를 잘 해도 이제 면역력이 좀 약하면은 이게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식중독에 또 걸리면은 잘못하면 뭐살 설사라든지 탈수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그냥 바로 그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좀 그 음식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나중에 제가 또 아이 나면은 야 이것도 어떤 음식 먹는 것까지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피곤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그나마 진짜 어떤 그 몸 건강한 게 정말 좋다는 게 요즘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게 제가 그래도 이제 큰 병은 거의 뭐 걸리지 않고 뭐 감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자주 걸리더라도 뭐 크게 뭐 이게 아팠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거나 다 주워 먹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시골이 이제 외가 쪽인데 그 전라도 이제 고흥 쪽이라 가지고 바닷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회, 네, 그냥 이제 횟집에서 먹는 것도 있고 그냥 바닷가 가가지고 이제 낚시질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냥 회 떠가지고 그냥 바로 먹는 네 그런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 시골에 또 산이 있거든요. 바로 뒷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또 산 올라가가지고 이제 할머니랑 나물 같은 거 캐가지고 이제 뭐 버섯 같은 거 캐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 초장이라고 하죠. 초고추장 그 이제 그거를 같이 들고 가가지고 이제 바로 캔 다음에 바로 그냥 흙만 털고 이제 먹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제 아이를 어떤 산이라든지 이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막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원시인처럼 그렇게 막 먹이면은 약간 좀 걱정되긴 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저는 건강해서 뭐 괜찮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조금 그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은 좀 걱정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그건 뭐 나중에 돼봐야 알겠죠. 네. 사실 저는 상관없는데 제 여자친구가 좀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 가지고 만약에 그 제 여자친구랑 결혼하면은 아이가 좀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는데 네. 어쨌거나 뭐 잘 알아서 잘 먹겠죠. 네. 제가 또 잘 관리를 하겠고 그 제 아내가 될 사람도 잘 관리를 하겠죠. 네. 뭔 얘기가 다 여기까지 왔지? 네. 아이들은 이제 식중독을 조심해야 된다. 네. 아이들을 식중독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미래의 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네요. 네,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 식중독이 그 치료가 별게 없어요. 설사라든지 뭐 구토로 인해서 원인 물질을 배출하게 되는데 뭐 이로 인해 가지고 체내 수분이라든지 뭐 전해질 손실이 심각한데 이걸 보충해 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몸에 이제 이제 수분이 많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제 구토라든지 설사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물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물이 많이 나가니까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마시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그냥 물 마시면 안 됩니다.
네, 찬물 먹이면 안 되고 약간 좀 미지근한 물, 되도록 이제 따뜻한 물을 먹이는 게 좋아요. 찬물 먹이면은 더 그냥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 이제 따뜻한 물을 먹이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이 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돼서 웬만하면 그냥 수액, 네, 그 이제 링거죠. 링거를 맞추는 게 좋아요. 병원 가가지고 그냥 네. 아니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열이 엄청나게 오르고 또 이제 그 혈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웬만하면은 병원 가는 게 좋아요. 네, 사실 뭐 그냥 식중독 걸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만 먹이고 그냥 가만히 이제 누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면역력이 그렇게 좀 강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의사 말 들어가지고 뭐 이거 먹어라, 뭐 저거 먹어라, 이거 맞아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맞고 먹고 하는 게 그냥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병원이 최고입니다. 아플 때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식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진짜 그 기사에 이 식중독에 관한 그런 기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뭐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어떤 학교 뭐 식중독으로 인해서 전교생 뭐 이렇게 그 뭐 입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사가 거의 뭐 안 나가지고 안 나는 건지 아니면은 기사로 안 내보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그나마 좀 괜찮아진 그 이제 어떤 그 학교의 내에서의 그런 어떤 급식 상태는 조금 질적으로 향상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나마 네, 뭐 급식뿐만 아니라 요즘 그 저희가 먹는 그냥 일반 음식들도 다 웬만큼 그 좀 잘 돼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야함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 다시 뵙는데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주세요. 그럼 제가 사연도 읽어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직접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신청곡 함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마트폰 야암상가시장 그 스마트폰으로 야암상가시장 검색하시면은 어플이 나옵니다. 네, 그거 이제 공짜로 다운받으시면 공짜예요. 그거 그거 다운받으시면 거기서도 신청곡을 이제 올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세계 속으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세 같이 가세 오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최인규의 태화로 아라리오, 현당의 껄껄껄, 윤수연의 꽃길, 서른의 불금,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이준영의 우리끼리까지 이렇게 저희 야함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다른 나라의 어떤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세계 속으로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세계 3대 유종 중에 하나인 두바이유가 있는 곳. 네, 바로 두바이인데 두바이 중에서도 굉장히 번쩍번쩍한 네, 두바이 금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를 그 얼마 전에 인터넷을 뭐 이렇게 뭘 할까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무슨 이게 금으로 막 이렇게 엄청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두바이 금시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두바이는 이제 석유가 좀 유명하긴 하지만 석유보다 건축물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 여행지로 두바이가 소개되기 이전까지 두바이는 우리에게 두바이유라는 기름으로 더 친숙했잖아요. 세계 3대 유종 중 하나인 두바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원유 가격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 두바이유입니다.
네, 어쨌든 뭐 두바이유라는 이름만 보면은 두바이에 매장된 석유 자원이 굉장히 풍부할 것 같긴 하지만 실제 하루 원유 생산량이 20만 배럴로 이제 그 바로 옆 동네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2%밖에 안 된대요. 네, 그 생각보다 두바이유가 그 별로 많이 생산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는 7개의 토호국 가운데에서도 이제 석유 매장량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두바이는 가까운 장래에 석유가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그 대비책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아니면 금융 어떤 관광의 이제 허브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 기반 사업으로 열심히 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두바이 국제공항이라든지 뭐 최신형 항공기 아니면 이제 효율적인 운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에미리트 항공, 중동 지역 최대 물류 허브라고 불리는 인공 항구 자발 알리까지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세계 최대의 인공섬 팜 아일랜드 역시 두바이에 있고 세계의 최고층 이제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도 여기에 있고 세계 최대의 쇼핑몰인 두바이몰 네, 그리고 이제 중동 최초의 인공 실내 스키장인 스키 두바이, 세계 최고급 호텔로 불리는 이른바 7성급 호텔인 부르즈 알 아랍 등 굉장히 뭐 그 천연자원인 석유를 대신하는 어떠한 그 두바이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뭐 다양한 인공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 두바이가 좀 땅덩어리가 좀 작습니다. 네, 그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한 경기도 정도, 경기도만 하나? 두바이가? 네. 하여튼 그 두바이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 돈이 많다 보니까, 네, 이 땡전이 많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그 최고층 빌딩, 뭐 세계 최대의 쇼핑몰, 뭐 세계 최대의 뭐 인공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돈이 많으니까. 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두바이의 건설 프로젝트는 한때 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좀 이제 무리하고 방만한 이제 재정 투입으로 인해서 실패한 모델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어요. 네, 실제로 두바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들의 총 공사비는 두바이 외환 보유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썩 뭐 괜찮은 것들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네, 좀 비판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이러한 건설 프로젝트는 두바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아부다비 정부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주변 산유국의 오일머니에 기대면서 최대, 최고, 최초, 최고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된 과잉 투자는 결국 지역의 자연이라든지 역사, 인문적인 배경과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인공적인 이제 환경과 특이한 건축물을 낳는 것을 귀결되고 있어요. 어느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시각과 환경의 과잉 상태를 끝없이 추구하면서 거대하게 이제 정신병적으로 조합된 두바이의 키치적 판타지는 현기증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하는데 약간 그 뭐라고 되지? 돈 많은 갑부의 장난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목이 아파져가지고, 네, 갑자기 목이 이러니. 네. 크크 밴드의 팡팡 샤르르륵 그리고 클래식콰이의 라푼젤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두바이 금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크크 밴드의 팡팡 샤르륵 그리고 클래식콰이의
라푼젤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크레이지 콰이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두바이 금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부르즈 알 아랍 호텔 그리고 주메이라 비치 이제 부르즈 할리파와 두바이 몰 등 파격적이고 과격하게 느껴지는 건축물과는 다르게 동부의 데이라 지구는 오래된 두바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약간 좀 전통적인 곳입니다. 그쪽은 두바이 시내에는 운하인 두바이 크릭이 이제 L자 모양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크릭은 걸프만의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서 형성된 물길인데 마을이라든지 시장은 물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두바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제 물고기라든지 해산물을 잡으면서 어업에 기반을 둔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진주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인근 국가 이제 그쪽 두바이 쪽이 그 중동 국가들이랑 다 이제 인접해 있으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뭐 국가라든지 그런 양반들이랑 이제 물물 교환하면서 중개 무역지로서의 어떤 그 입지를 다져온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두바이 크릭에서는 아브라라고 불리는 수상 택시라든지 아니면 작은 크루즈선, 목선들이 오가면서 짐을 싣거나 아니면 이제 내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렴한 수상 택시를 이용해서 크릭을 건너는 승객이라든지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사실 저는 뭐 이 수상 택시를 타본 적이 없어요. 네. 저쪽 서울에 가면은 한강이 있잖아요. 그 한강에 수상 택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타려고 했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가지고 뭐 수상 택시 타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상 택시를 안 탔었는데 혹시 이제 수상 택시 갑자기 말이 꼬이냐? 네. 한강뿐만 아니라 뭐 어디 뭐 여기 태화강에는 없잖아요. 네. 뭐 한강이라든지 하여튼 어디서든 수상 택시라는 거를 타 보셨던 분들은 제보 바랍니다. 어떤 느낌인지. 네, 약간 좀 궁금해요. 어쨌거나 이제 그 아브라는 짧은 시간 안에 크릭을 건널 뿐만 아니라 운임도 1디르함으로 굉장히 좀 싼 편이에요. 네. 또 이제 아랍식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간 그런 이제 연안 경치를 조망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좀 볼만합니다. 여기가.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금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중개무역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데이라 지구에는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제 풍물별로 전문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잡화를 취급하는 도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침구 시장 아니면 각종 향신료와 건과류를 판매하는 향신료 시장 뭐 그리고 미국에서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오늘 이제 주제 두바이 금시장도 이곳 데이라 지구에 위치해 있어요. 네. 이 금시장이 유명세 때문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 지역 이제 구석구석에 이루고 있지만 금시장에 모여드는 인파는 특히 대단해요. 두바이 시티 오브 골드라고 쓰인 아랍 양식의 수수한 그 나무문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금빛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냥 거기 딱 들어가면은 일단 눈이 환해요. 네, 금이 그냥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반지든 뭐든 그냥 다 그냥 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야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되죠. 야 저거 진짜 한 뭉탱이만 내가 손에 딱 쥐고 가면은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사실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예.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이제 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야 저거 한 뭉탱이만 딱 집에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네. 비단 저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어쨌거나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에 그 노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저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신청곡함에다가 이제 쓰셔서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스마트폰 야암상가 시장 검색하시면은 저희 이제 그 어플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저희 그 어플로 이제 올려 주셨습니다. 네. 어디 갔냐? 네. 어디? 여기 있다. 작성자가 윤존신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인데 윤존신? 네.
날이 무척이나 덥네요. 날이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음식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DJ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한 냉면, 시원한 콩국수, 그리고 머리가 시릴 정도로 시원한 팥빙수. 팥빙수 정말 먹고 싶네요. 팥빙수 신청곡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그 작성자가 윤종신이니까 윤종신의 팥빙수를 신청하신 거겠죠? 네, 제가 그 팥빙수를 검색했는데 여러 가지 팥빙수가 나와가지고 그럼 윤종신의 팥빙수로 알겠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굉장히 더운 날에 생각나는 음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말씀드린 그 시원한 냉면, 뭐 콩국수, 팥빙수 이런 것도 괜찮죠. 네. 그런데 약간 이 더울 때 그 이열치열이라고 오히려 좀 더운 음식을 먹을 때도 가끔 있어요. 약 뭐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몸 보신하는 거. 네, 자고로 이제 몸을 좀 보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뭐 삼계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사실 네, 뭘 먹어도 네, 좋기 때문에 저는 남이 사준 음식 좋아합니다. 남이 사준 냉면 정도? 네, 어쨌거나 이 윤존신님께서 신청하신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원하겠네 이거.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윤존신님께서 신청하신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왔습니다. 덥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두바이 금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시장 중심부는 한 280m 정도 길이의 아케이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양 옆으로 450여 개의 도매상과 300여 개의 소매상이 모여 있어요. 이 시장은 1930년대에 조성돼 가지고 1940에서 50년대에 인도라든지 뭐 이란 같은데 그 주변국들 상인들이 금을 취급하는 상점을 열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고유가에 따른 경제 성장과 함께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두 번째로 가장 큰 금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두바이 인구와 이제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또 이제 쇼핑 페스티벌 같은 이벤트가 생기면서 규모가 더 커지게 됐어요. 관세가 붙지 않는 까닭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제 많이 이제 오게 되겠죠. 네. 흔히들 관광 명소로 알려진 시장을 방문해 보면은 현지의 온기와 채취는 완전히 사라지고 거의 뭐 그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어떤 계산된 상술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하지만 이곳 두바이 금시장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네, 우선 세상의 모든 금부치와 보석들을 죄다 모아놓은 것 같은 이제 호화로운 그런 모습과 사치스러운 풍경만으로도 충분한 볼거리가 되고 시장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줄지어 있는 가게들을 기웃거리다 보면은 이제 뭐 그 금으로 만든 온갖 장신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종류 그리고 이제 크기 네, 엄청나게 큰 거부터 이제 작은 것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에 압도당하고 말아요. 네, 저런 장신구들로 치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까? 저 어마어마한 무게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이제 의심을 자아내는 장신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착용도 가능하고 약간 지갑을 열 만한 그런 뭐 귀걸이라든지 그 반지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눈도 되게 그 즐겁고 네, 어떤 그 가격 면에서도 나쁘지 않아서 많이 좀 이곳을 찾는다고 해요. 네. 디자인이라든지 색깔 같은 것들이 다소 이제 생소한 탓에
관광객들은 선뜻 구매하지는 못하면서도 연신 카메라를 이제 막 찍는 거죠. 네, 황홀한 이제 빛과 디자인을 기념으로 남기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이제 넉넉고 이 수많은 금 제품들을 보고 있느라면은 세계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이제 속칭 그 이제 삐끼라는 말을 쓰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의 이제 발길을 붙잡고 말을 걸거나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흥정을 한다는 거는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게마다 제각기 다른 이제 디자인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네, 하지만 부르는 게 값인데 이제 그 어떤 그 바가지 요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뭐 깎을 수 있으면 깎는 게 좋긴 하는데 너무 또 심하게 이게 좀 가격을 깎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원래부터 그 싼데 더 싸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냥 못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깎았으면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싶어요. 네. 크고 작은 가게들의 쇼윈도에 전시된 장신구들은 한눈에 보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인도인들은 주로 22K, 이제 아랍인들은 21K, 그리고 유럽 관광객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14K나 18K를 좋아하는데 금의 이제 함량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디자인 또한 그 고객층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파키스탄식 디자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랍식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식 아니면 저기 뭐 아시아식으로 이렇게 뭐 좀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시판되는 제품 가운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으면은 직접 그냥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고 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크기,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금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키도영의 쿨. 네,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넌 멈춰 절대로 날 안줘 이 순간을 즐겨 노래 듣고 왔습니다. 키도영의 쿨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그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에서 두바이 금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금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좀 길어요. 이게 오늘 안에 하기에는 조금 그 이제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다음 주 세계 속으로에서도 두바이 금시장 제 2탄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길다 보니까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식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두바이 금시장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앞에 뭐 이렇게 전기를 뭐 이게 공사를 하는 건가요? 이게 뭐 이렇게 전기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우중충해요. 아이고. 네. 날씨가 뭐 지금 뭐 날씨 예보는 지금 우리 야음에 비가 오고 있다라고 이제 일기예보가 돼 있는데 지금 비가 오진 않죠. 이게 비가 올 것 같긴 한데 아직 비는 안 내리는 거 같긴 한데 우산을 들고 다니시네요. 네, 비가 오는 건가? 네, 뭐 어쨌거나 오늘 내일도 비가 오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잠깐 비가 그쳤다가 이제 금요일부터 다시 이제 쭉 비가 온다고 하니까 혹시 뭐 어떤 약속 있으신 분들은 네, 참고하시고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지금 뭐 어디 빨래에 널어 놓으신 분들 이제 뭐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다 빨래 널어 놓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빨래를 걷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옥상에다가 이불 빨아가지고 이제 올려놨다가 이제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인해서 낭패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날씨 혹시라도 이제 빨래 널어 놓으신 분들이 계시면 약간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 그 말씀드리는데 뭐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네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앞쪽에 뭐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선 정리를 하는 건가?
네, 선이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루시드 폴의 우리 아름다운 시간은 들으면서 저는 또 오늘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 일주일도 힘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야함상한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